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경찰대학교 기출문제풀이를 할 김초영입니다. 자, 시험지 열심히 풀어보셨습니까? 문제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까다로운 문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문법이나 문학 영역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틀릴 수도 있겠다 싶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독해만 꼼꼼히 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출문제는 문학과 그다음에 문법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풀이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총 3번의 시간에 나눠서 좀 꼼꼼하게 문제들을 짚어보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이론들을 설명을 드리면 그 이론들을 꼭 좀 숙지를 해 두셨다가 다음번 문제풀이나 또는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내것화 시켜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이 기출문제 풀이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좀 해보죠. 자, 1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일단 다음 중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사실상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하면서도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요소들이 상당히 많죠. 오히려 많이 어렵지 않아서 틀리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상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보기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내가 혹시나 문법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재점검을 좀 해보시고 넘어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풀어보셨을 테니까 답은 몇 번이 나왔습니까? 자, 그렇죠. 1번이 나와야지 맞겠죠. 자, 우리 선수가 드디어 종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라고 했을 때 문장 성분에도 단어의 중복에도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서도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렇다면 2번부터 5번에는 도대체 무슨 문제들이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본다면, 자, 나는 너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땐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잊혀지지. 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잊혀지지는 콕 집어서 이론상 뭐가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잊혀지지는 잊히지가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잊히지는 사실상 있다에 플러스 히가 와서 붙었죠. 자, 이 히는 여러분들 어떤 전미사입니까? 어떤 전미사입니까? 그렇죠? 피동으로 만들어주는 피동전미사죠. 자, 있다는 이미 피동의 형태인데 굳이 거기다가 히를 붙였죠. 그리고 어지다를 또 붙였죠. 그래서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 그렇죠? 피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중 피동은 우리가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는 큰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라고 돼 있죠. 자, 겉으로 봤을 땐 문제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문제는 있죠. 자, 정신적 충격과 물질적 피해라는 각각의 말들에 대응할 서술어가 없죠. 정신적 충격을 받고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라고 각각의 서술어와 대응 관계를 이루어야 맞겠죠.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하지 밥과 물을 마셨다 또는 밥과 물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어색하죠. 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다가올 미래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자,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미리와 예측이 중복이 되죠. 미리 하나 빼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또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반드시 의논을 하는 게 좋다. 누구랑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반드시 누구누구와 라는 어떤 문장 성분입니까, 여러분들?
필수 부사어가 지금 현재 빠져 있죠. 그래서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뭐 부모님과 선생님과 뭐 친구들과 이런 식으로 필수 부사어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2번으로 좀 넘어가 보죠.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 문제는 표준 발음법과 관련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우리가 1번부터 5번들을 좀 점검을 해보죠. 자, 기억의 용언의 활용형에 처가 나타나므로 닫혀서라고 발음한다. 자, 2번 기억을 좀 보시면 닫혀서라고 돼 있죠. 처가 나타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발음을 할 때는 당연히 처라고 발음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습니다. 자, 2번입니다. 기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어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당연히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찌어가 한 음절로 축약되어 쩌가 되었기 때문에 쩌와 같이 긴 소리로 발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어디가 틀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긴 소리로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소리로 발음을 한다라고 해야지 맞겠죠. 자, 이 3, 4, 5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 제6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좀 숙지를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6항은 우리 국어에서 장단음 표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장단음의 가장 기본적인 건 첫 번째 단어의 첫 소리는 우리가 길게 발음하는 거 인정해준다라고 실제로 배웠고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만 자, 합성어의 경우에는 두 번째 자리에 글자도 길게 발음하는 것을 인정을 해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있겠죠. 아우, 쟤네들 참 선남선녀야 라고 했을 때 선남선녀 이렇게, 물론 일부러 길게 발음하면 어색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또는 반신, 반의와 같은 첩어의 형태들로 이루어진 것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국어에서 항상 허점을 파고드는 문법 문제들은 주로 이제 예외의 것들을 항상 우리에게 걸고 넘어지죠. 자,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들이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와, 저, 처와 같은 요 네 가지 글자는 예외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쩌가 되었기 때문에 길게 발음하는 거 안 됩니다. 그렇죠? 예외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번은 짧은 소리가 맞고 4번, 5번은 자연스럽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 드립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보기에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억부터 미음을 조금 분석을 해보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죠. 자, 부엌, 밖은 부엌과 박으로 발음이 된다. 자, 밑에 받침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대표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대표음 7개 알고 계십니까? 가느다란, 물방, 우리다. 요 7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낫부터 낫은 모두 낫으로 발음된다. 역시나 밑에 받침들 4개가 다 디귿이라는 대표음으로 변했죠. 똑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다. 자, 그 다음에 먹는, 입는, 듣는이라고 이것들이 멍, 임, 든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자, 근데 바뀐 글자들을 이렇게 짝을 지어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같은 특징이 있죠.
같은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렇죠. 다 비음으로 변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비음화에 해당한다. 비음화는 우리 국어에서 동화의 현상에 해당하죠. 비음화는 바닷가 넘어 니가 되는 현상이죠. 저처럼 따라서 외우시면 됩니다. 바닷가,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만났을 때 이응, 미음, 니은인 비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을을 만났죠. 그 다음에 니은이 역시나 앞에 리을을 만났습니다. 니은이 리을 앞에 있든 뒤에 있든 다 버티지 못하고 뭘로 변합니까? 리을로 다 변하게 됩니다. 자, 니은이 리을로 변하게 되는 현상, 우리가 유음하다. 리을은 우리 국어에서 유음을 담당하고 있죠. 유음하다. 자, 그 다음에 목과 값으로 발음한다. 다 음끝과 관련된 현상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그럼 답을 고른다면 적절하지 않은 건 당연히 2번이 되겠죠. 자, 니은은 원래의 자음과 같은 조음 위치의 예사 소리로 바뀐다. 자, 니은은 원래의 자음과 같은 조음 위치. 거기에 있는 예사 소리라면 당연히 시옷, 지읒, 치읓, 디귿이 되겠죠.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이 중에서 디귿으로만 변했죠. 이 친구들은 소리를 낼 때 받침으로 올 수가 없죠. 이 친구들의 대표음이 다 디귿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다.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기역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차분히 우리가 좀 살펴보죠. 자, 바로 보기로 좀 들어가죠, 우리가. 자, 기역은 생각한 만큼이 줄어든 것이므로 생각만큼과 같이 띄었어야 한다. 우리가 만큼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만큼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만큼 같은 경우는 지금 앞말이 생각이죠. 생각의 품사는 명사죠, 여러분들. 자, 만큼은 앞말의 품사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생각은 앞말이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앞말이 명사일 때 이 뒤에 만큼은 자연스럽게 조사의 역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조사는 체언과 그렇죠? 붙여 써야 맞겠죠. 그러니까 띄었어야 한다는 땡 잘못됐다. 붙여 써야 한다. 그렇다면 앞말이 명사가 아니라 용언이 활용된 형태였다면 띄어 쓰는 게 맞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대가 관용어 그리는의 수식을 받음으로 그리는 대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관용어의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단 관용어는 다른 말과의 결합을 절대로 받아들이지가 않죠. 조사가 와서 붙는 것도 싫어합니다. 난 혼자 있을래 라는 주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단 관용어는 주로 체언을 꾸미죠. 체언 중에서도 명사를 제일 많이 꾸미게 됩니다. 결합도 하지 않죠.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다라는 특징. 그걸 일단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는과 같은 경우는 기본 형태가 그리다겠죠. 자, 이건 분명히 용언이겠죠. 하지만 이 그리다가 은, 는, 을, 던이라는 관형어로 만들어준 어미를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는으로 변했죠. 그러면 띄어쓰기 들어가고 대가 의존명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띄었어야 한다는 맞는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3번에 디귿은 대로가 조사이므로 현재와 같이 붙였어야 한다. 자, 대로도 역시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앞말을 좀 살펴보죠. 자, 만큼도 명사일 때는 붙여 쓴다 그랬죠? 보이는은 명사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보다가 활용이 된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띄어쓰기 들어가야 되겠죠. 땡. 자, 4번에 리을은 수록이 의존명사이므로 그럴 수록과 같이 띄었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당연히
4번도 잘못됐죠. 수록이 의존 명사이므로 자, 수록 그릴 수록과 같이 붙였어야지 맞겠죠. 자, 5번에 지가 의존 명사이므로 모르시는 지와 같이 띄었어야 한다. 지가 만약에 의존 명사가 되려면 여러분들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까? 어떤 시간이나 때를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서의 지는 그런 의존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띄었을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말의 어미로서의 기능만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붙였어야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보기에 맞춤법 규정과 그 용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보기들을 좀 정리해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차분히 좀 해결을 해보죠. 자, 1번부터 같이 보죠. 기역과 니은, 리을은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역, 니은, 리을을 좀 보죠.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나타나는 음운 변동이다. 이 친구들 발음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갑지다, 넋두리.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음과 자음이 만났죠. 자, 여기도 역시나 똑같죠. 넓적하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한번 만나고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된 거죠. 그렇죠? 자, 여기도 역시나 똑같죠. 국다라타라고 자음과 자음들이 계속 만나서 된 소리도 되고 거센 소리도 되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한 설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2번을 보면 니은, 리을과 A, B에서 자, 니은, 리을과 그리고 A, B에서 어간의 겹받침은 모두 발음되기도 하고 일부만 발음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한번 보죠, 우리가. 발음을 실제로 해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됩니까? 넓적하다라고 발음되죠. 자, 여기 어떻게 발음됩니까, 여러분들? 국, 따, 라, 타. 자, 그 다음에 널, 그 다음에 얄, 짤, 널 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틀린 부분 찾았습니까? 모두 발음되기도 한다. 잘못됐죠. 겹받침 중에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발음되는 겹받침은 없죠. 자, 일부만 발음된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을 좀 보시면 니은과 A에서 겹받침의 발음에 따라 어간의 표기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니은과 A죠. 니은과 그리고 A입니다. 자, 왜 이 친구는 리을 비읍인데 왜 이 친구는 그냥 리을만 쓸까? 자,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당연하겠죠. 자, 겹받침의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간의 표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국다라타는 국다라타로 뒤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쓰는 거죠. 하지만 얄다라타와 같은 경우는 앞에 소리가 나오므로 원형을 우리가 좀 변형을 해서 그냥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소리가 나느냐, 뒤에 소리가 나느냐의 차이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음을 알 수 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더라도 디귿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더라도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표의주의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리을과 비에서 어간의 표기에 따라 전미사의 표기도 달라질 수 있다. 리을과 그리고 비에서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전미사의 표기도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자, 원형이 어떻게 되느냐, 발음이 또 뭐가 소리가 나느냐에 따라서 표기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다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이제 자, 이 부분은 높임법과 관련된 문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높임법에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대 높임, 주체 높임, 객체 높임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좀 떠올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 높임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종결형 어미를 선택해서 쓴다와 라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비공식 자리에서 쓰는 격식체와 그리고 비격식체로 이렇게 나뉜다. 그래서 4개가 2개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하십시오부터 그 다음에 해체까지 해서 종결 어미를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체 높임은 당연히 문장의 주어죠. 그리고 그 주어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서술어까지 같이 높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격 높임 주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뭐 깨서. 그리고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을 해서 주로 높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또는 부사어를 높여주는 거. 그래서 조사 깨를 사용하면 된다. 깨서와 깨를 좀 확실히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쓰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자, 특수어휘라는 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여지지 않는 형태들인 거죠. 먹다의 높임은 드신다와 같은 형태죠.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특수어휘라고 한다. 간략하게만 얘기하자면 높임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압축적으로 일단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자, 기역의 호칭과 니은의 어미는 경어법상 잘 어울린다. 자, 기역의 호칭과 니은의 어미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보게라고 말했죠. 여보게는 우리가 뭐뭐 하게. 자, 여기에 우리가 하십시오가 있고 그 다음에 하오체가 있고 하계체가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4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하계체를 썼기 때문에 뭐뭐 하계라고 얘기하는 거 어색하지 않죠? 괜찮죠? 자, 그리고 이번에 니은으로 보아 C는 A와 B를 동등한 정도로 높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 니은은 들이게. 자, 그러면 이 양반 들이게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양반에게 높임을 썼죠. 들이게는 높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A는 높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B를 좀 보면 자, 아범은 놀란다. 근데 이 아범, 이 기역이 해당되어 있는 이 문장의 대사를 듣는 사람이 바로 아범이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바로 이 아범에게 한 말인 거죠. 근데 아범에게 여보게, 그다음에 들이게라고 뒤에 높임이 없죠. 낮췄죠. 그래서 B는 오히려 낮췄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정도로 높였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과 리을을 비교해 볼 때 B에 대해서 쓴 C의 경어법의 변화가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들? 자, 하계체를 쓰죠. 하지만 자, 왜요 하고 아범은 놀란다. 왜든 버섯 들여 이어른 거야 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반말했죠. 그래서 하계체에서 이제 해체로 변화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미음의 깨서와 비읍의 시는 경어법상 잘 어울린다. 굳이 뭐 우리가 위에 확인하지 않아도 이 부분만 읽어도 충분히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다음에 디귿과 비읍을 비교해 볼 때, 자, 디귿과 그다음에 비읍을 비교해 볼 때, 자, C에 대해 쓴 B의 경어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 왜요 하고 아범은 놀라다가 내 주셨는 뎁쇼라고 얘기했죠. 왜요 라고 했다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요체를 썼구나. 자, 뭐뭐 뎁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바로 우리가 가장 높임인 하십시오체, 합쇼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해요체에서 하십시오체로의 변화가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다. 자, 7번입니다. 이제 자, 다이어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는 어떤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 의미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주변 의미들로 쓰이게 된 거죠. 주변 의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여러 개의 의미들로 쓰이게 되는, 그래서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에는 분명히 공통된 관계가 성립이 돼 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헷갈려하는 동의미이어는 두 단어 사이에서는 아무런 공통된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연히 형태만 같았을 뿐 의미는 완전히 다른 말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얼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라, 결국 다이얼을 골라봐라 라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버스에 타다의 타다와 매스컴을 자주 타다의 타다가 무슨 공통점이 있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타다가 바로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중심 의미가 되겠죠. 어떤 탈 것, 뭐 짐승의 등 위에 이렇게 올라앉다라는 기본 중심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매스컴을 타다라는 건 이제 어떤 사건이나 시간, 기회 등을 이용한다의 의미죠. 그래서 나 뭔가 이번에 흐름을 잘 탔어와 같은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말이 여러 가지 다른 주변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바로 1번이다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죠. 자, 넘어가시면 8번입니다. 자, 보기에 쓰인 get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et은 여기 있죠. 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내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아주 화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는 건 몇 번일까라고 봤을 때 당연히 1번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별 이상한 일을 다 보겠다와 같은 경우는 뭔가 헤아리거나 따져봤을 때 그렇게 된다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에 밤이 늦었으니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는 가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완곡하게 말하고 있을 때의 표현이고, 자, 누구나 풀겠다라는 거, 이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추측이 되겠죠. 뭔가 가능성이 되겠죠. 자,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와 같은 경우도 이제 추측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했죠. 자, 9번입니다. 기업과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라는 부분이 숨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정답을 맞추셨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했을 때 4번이다 라는 걸 먼저 밝히고 얘기를 하죠. 자, 기억은 용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연지분으로 단장한 것 같다라는 서술어에 있는 용언을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체언의 조사가 결합된 것이다. 자, 니은과 그리고 디귿은 모두 체언의 조사가 붙어 있죠. 과 붙어 있죠. 문제될 거 없죠. 자, 니은, 미음 모두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자, 니은의 형태를 보시면 옥년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옥년의, 이 의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들? 관형격 조사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옥년의와 같은 경우는 원래의 품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 친구의 역할은 당연히 관형어가 되겠죠. 관형어는 뭘 꾸민다고 했죠? 여러분들 앞에서 명사를 꾸민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라는 지금 명사 꾸며주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문제 될 거 없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미음은 모양과 자, 미음은 아름다운이 있죠. 역시나 아름다운도 뒤에 이름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선생님, 아름다운이 관형어가 되나요? 자, 옥년의 명사의 관형격 조사 의가 붙어도 관형어로 변하게 되죠. 자, 아름답다에 아까 제가 네 가지의 그 어미 글자를 말씀을 드렸죠. 은, 는, 을, 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으로 활용이 되면서 띄어쓰기 들어가고 뒤에 명사 있죠. 그래서 관용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 다 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비읍은 생략된 조사에 따라 관용어도 될 수 있고 부사어도 될 수 있다. 자, 비읍은 자, 내외 공론이 무수하였더란데 자, 우리가 조사를 좀 붙여서 실제 한번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내외의 붙이면 관용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내외와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죠.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렇다면 3번이 바로 왜 문제가 4번이 왜 문제가 됩니까? 자, 리을은 용언의 어간의 어미가 결합했다. 자, 리을 보시면 같이죠. 맞는 거 아니야? 같다라는 말이 활용돼서 뭐 같이 뭐 같은 이렇게 우리가 활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상 이렇게 봐야죠, 여러분들. 여기서 활용이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활용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잘못됐죠? 자, 그래서 이 가치는 부사이기도 개별 단어입니다. 아예 부사이기도 하고 조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죠. 우리가 모두 같이 갑시다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뒤에 서술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의 역할을 하죠. 부사의 역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눈같이 뭐 손이 하얗다라는 말이 있으면 자, 여기서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앞에 명사 옆에 착싹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조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 즉 같다에 갓에 이가 붙어서 가치가 된 거구나. 결합이 돼서 즉 활용된 거구나. 아니다. 연관성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뭐 보기 지문이 조금 길지만 사실상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4번입니다. 리을은 맥락에 맞게 반증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반증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실이나 주장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근거를 들어서 증명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는 반증이 아니라 그냥 방증의 형태로 쓰는 게 더 맞겠죠. 방증은 주변 상황을 뭔가 증명하면서 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형태일 때 쓰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반증으로 고치는 건 적절하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에 기억은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이므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이 되도록 고쳐 써야 된다. 한글자전은 한글 표제어 다음에 알파벳 발음이다. 주어와 서술어만 떼놓고 보면 한글자전은 발음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발음이 사용된 사전이다와 같은 형태로 바꾼다면 조금 해결이 되겠죠. 자, 니은에서 글자와 히브리어, 그리스어가 호응이 되지 않으므로 문자의 이름으로 바꿔 써야 된다. 당연하죠. 그냥 그리스어, 근데 문자라고 돼 있죠. 또 글자라고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문자, 뭐 히브리어 문자 이렇게 수정이 좀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 나머지 보기들은 크게 문제될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중의성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크게 어렵지 않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죠. 자, 11번에 5번이 됩니다. 자, 울며가 문제가 되고 있죠. 내가 우는 건지 떠나는 그녀가 우는 건지 자, 해결이 됐습니다. 자, 비교 구문의 모호성이죠. 네가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한다는 게 싫다. 이거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죠.
네가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한다. 정말 나보다 그녀를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 내가 그녀를 더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훨씬 더 그녀를 좋아한다의 의미로도 사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수정후로 고쳐졌습니다. 자, 신병들은 지금 새로 받은 군복을 입고 있다. 자, 요게 문제가 되겠죠. 진짜 현재 진행으로 입고 있는 중인 건지 다 입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헷갈리죠. 자, 그리고 새로운 친구의 집은 우리 집에서 매우 가깝다. 자, 새로운이 문제죠. 친구가 새로운 건지 그다음에 친구의 집이 새로운 건지 알 수가 없다. 모호하다. 자, 이 부분도 모든이 문제가 되고 있죠. 선생님은 모든 학생과 인사하지 못했다라는 건 10명이 있으면 10명과 인사를 전부 다 못한 건지 아니면 한 8명 정도만 인사를 하고 2명을 못한 건지 헷갈리게 되겠죠. 그래서 바꿔줘야 하는데 선생님은 학생과 모두 인사하지 못한 게 아쉬웠다. 바뀐 게 없죠. 여러분들 의미상. 그래서 잘못됐다. 5번은 중의성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 보기들 판단 한 번씩 더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세대 간 갈등의 해결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서 개요인데 자, 수정 보완의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요 어차피 여러분들 교재에도 문제 그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우리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뒷부분을 좀 보죠. 자,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눠보죠.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감안해 미음의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라는 소제목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미음을 보시면 중간 세대의 역할입니다. 자, 해결책이죠. 그렇다면 앞부분에 도대체 원인이 뭘까? 해결책은 원인에 맞춰져서 나와야겠죠. 자, 일단 이해가 부족하다. 자, 눈 못 뜬 올챙이의 형태인데 자, 연결고리가 부재돼 있다라는 거죠. 게으른 통신 비둘기, 배려의 부족은 과거를 잊은 개구리, 즉 구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세대를 안 좋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틀어진 두 세대의 사이를 좀 연결시켜 줄 만한 연결고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해결책으로 충분히 찾아볼 법하죠. 근데 미음의 눈치 보기와 비유 맞추기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겠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즉 뭔가 어떤 중간 다리의 역할 또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자와 같은 어떤 중간 세대의 역할이 나온다면 좀 정확한 답으로 볼 수 있었겠죠. 그래서 5번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올림픽 선수단의 어떤 응원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문장을 만들었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는 자, 일단 취지가 드러나야 되고 단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연쇄적 표현과 대구적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아마 연쇄적 표현만 이게 뭐지? 순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연쇄적 표현은 앞말의 끝부분이 뒷말의 첫 부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이 3번이 나오죠. 뜨거운 응원이 메달의 등급을 높이고 높아진 등급이 연세가 사용이 됐죠. 응원의 열기를 돋울 때 자, 메달의 무엇을 높이고 그 무엇이 또 열기를 돋울 때 우리 모두의 올림픽이 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걔가 대구가 사용이 됐죠. 자, 여기는 연세가 사용이 됐죠. 자,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올림픽이 됩니다라고 했죠. 자, 올림픽 선수단을 위한 응원문 공모죠. 모두의 참여와 단합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의 올림픽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응원의 열기를 돋운다. 공모의 취지에도 역시나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연쇄적인 표현이 빠져 있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취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지나 대구법도 빠져 있고
5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취지, 대구, 연세법이 다 빠져 있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비문학 한 지문 해보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문은 여러분들 책에, 시험지에, 교재에 있는 지문을 확인하시면서 문제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에 항상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건 비문학의 답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비문학의 답은 항상 지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을 잘 찾아가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답을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되면 비문학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문 속에 있는 팩트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편안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몇 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답은 1번이 나와야죠. 자, 인간의 뇌는 축소하면 유인원의 뇌와 형태와 기능 면에서 유사하다라고 돼 있죠. 자,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문에서 좀 찾아보죠. 자, 지문을 좀 같이 보시면 1문단에 1문단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자, 밑에서 2번째 문단에 자, 이런 차이들도 흥미롭긴 하지만 인간의 뇌는 외관상 완벽한 축소판으로 보이는 유인원의 뇌와 뉴런들의 연결 패턴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자, 분명히 다르다라고 돼 있죠. 유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문에 분명히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자, 2번은 세 번째 문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5번째 문단이고, 그 다음에 4번은 첫 번째 문단, 마지막 5번은 네 번째 문단에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방 눈에 띄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5번입니다. 위 글에 쓰인 서술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나왔죠. 자, 우리는 이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문학에서 이것들을 찾아보고 없으면 그게 답이라고 판단을 내리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일단 예시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예시하고 유추는 사실상 같은 부분이라고 지문에서 볼 수 있겠죠. 자, 눈을 마지막에서 윗문단, 즉 6번째 문단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죠, 우리. 자, 2번째 줄에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칩, 책, 비디오 테이프에서 서로 간의 차이가 전체적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분들의 조합과 배열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일단 컴퓨터 프로그램, 마이크로칩, 책, 비디오 테이프를 서로 예를 들었죠. 그리고 유추라는 것은 유비추리죠. A라는 것과 B라는 것의 공통점을 들어서 상황을 설명하는 걸 말하죠. 등산은 어렵다. 공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등산은 힘들지만 정상에 올랐을 때 성취감이 크다. 공부도 또 역시 그러하다. 과정은 힘들지만 목표를 이뤘을 때 기분이 좋다. 등산과 공부의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도 역시나 똑같죠. 그래서 예시하고 유추는 같은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대조하고 비교도 역시나 여러분들 금세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인간과 유인원의 이 글에서 인간과 유인원의 차이, 공통점을 같이 이미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과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6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례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은 우리 지문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기역은 우리 지문에 팽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축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각 이것들을 지문에서 찾아 놓으신 후에 자, 팽창된다, 커진다, 영역이 넓어진다 라는 말이 있는지 아니면 축소된다 라는 말이 있는지 찾아내시면 사실상 금세 해결돼 버리는 거였죠. 크게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쓸 문제도 아니었죠. 자, 답이 몇 번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2번이 나와야 되죠. 자, 일단 C가 그렇다면 축소가 되겠죠. C는 지문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C는 네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는 영장류 평균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라고 돼 있습니다. 축소됐죠.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A, B, 그 다음에 D, E는 팽창이 됐겠죠. 자, A는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자, 원숭이의 뇌에서 시각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절반 정도랍니다. 뇌의 절반이라는 소리죠. 상당히 큰 영역이죠. 그 다음에 B는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씨앗을 저장하는 사막생쥐는 먹이를 은닉하지 않는 가까운 친척들보다 인지적 지도가 있는 부위를 더 크게 갖고 태어났다. B는 팽창이죠. 자, 그 다음에 C는 아까 우리 네 번째 문단에서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D는 네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청각을 위한 영역들, 특히 말을 이해하는 영역들도 크기가 확대되었고 신중한 사고와 계획 수립의 영역에 있는 5번인 2번의 전전두엽이죠. 전전두엽은 영장류 조상보다 2배나 확대되었다. 아, 팽창됐구나라는 거 전보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앞에 문법 영역들도 살펴봤고 일단 비문학도 맛보기로 한 지문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부분들 비문학과 문학 부분들 여러분들과 차분히 좀 하나하나도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항상 제가 모든 강의에서 제일 중요시 말씀드리는 건 맞았다 틀렸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아도 또 틀렸어도 내가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부족한 게 뭔지의 부분을 더 꼼꼼히 피드백을 해 놓으신다면 언제든지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이론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을 먼저 중요시 여겨두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자, 기출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